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량 강사입니다. 이 워크북 1분 거 계속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1번은 조문인데 영장주의 같은 경우에는 체포구속, 압수수색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가 신청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 속여서 내요. 현행 범인인 경우 장기 3년, 이런 부분. 그다음에 도프 또는 증거의 염려가 있을 때, 가끔 이거 숨은 그림 찾기로 없을 때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거든요.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이 자체는 맞다. 자,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즉 임의적 감면 사유인데, 이건 저번에 봤지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은 위배되지 않죠. 하지만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맞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은 맞다. 이런 것들이죠. 3번이 좀 까다롭죠. 여러분들 적법 처보강 옛날에 공부해야 되는데, 법률과 적법한 절차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요. 적법 처보강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럼 신문은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이것도 사실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조문을 좀 어렵게 내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공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3번은 틀렸어요. 4번.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가 돼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 5번은 그냥 헌법 조문이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우리 경찰 시험에서 한번 바꿔서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면 되겠어요. 194번. 수용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에 이들 기본권의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이 틀린 지문인데, 이건 이제 경찰 시험에서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검사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특별검사도 있고 군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수사처법상에 우리가 그 검사도 있거든요. 다 검사들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그런 질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을 거고, 3번. 여러분들 구속기간을 제한한다는 게 뭐냐면 구속기간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이거겠죠.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피의자에게 고통을 감경시켜주고 신속한 공소제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속기간이 길면은 피의자 피고인한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짧게 하는 게 맞다. 그런데 4번이랑 연결이 되는 지문이겠죠. 국가보안법상 구속기간 일반적으로 우리가 30일보다 20일 많은 50일로 규정할 수 있다 쳐도 이 찬형 고무죄나 불고지죄는 그렇게 심한 중범죄까지는 아니거든요. 국가보안법상에서. 그래서 이런 범죄까지, 모든 범죄까지 다 일반 구속기간을 30일보다 20일 많은 50일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연결되는 지문이죠, 나름. 자, 그 다음 195번. 헌법 조문 그대로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된 제기된 변호사에 대해서 무조건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한 거 헌법 위반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랑 비슷하게 업무정지 판례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에 대해서 하는 거, 그 재판의 결과 등록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이 있는 판례가 있어요. 이거는 이 변호사가 진짜 거의 증거도 다 있고 유죄 판결만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하면은 그 사람한테 업무를 맡기면은 갑자기 변호사가 없어지게 되니까, 등록 취소돼가지고 없어지게 되니까 의뢰인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 없으면 이제 이번 판례는 위헌 판례니까 틀렸다는 지문이고요. 이런 판례가 같이 따라 나와서 업무정지를 명한 판례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3번. 이건 의외로 위헌 표현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법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데 법원이 15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이 잘 만드는 것 같지만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10년의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쳐요. 10년을 선고했어요. 유죄 확정됐을 때. 근데 징역을 5년 산 거야. 감옥 안에서 굳이 치료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언제 하면 좋아요? 유죄 확정 판결이 받았을 때 유죄 그 형 집행을 다 하고 나서 그때 선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선고를 하면서 바로 집행을 하는 게 너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헌법 위배가 될 수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친절하게 주어질 수 있지만 친절하게 주어지지 않아도 이런 판례의 키워드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단순히 선박 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업무에 대해서 범죄행위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선박 소유자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규정, 이런 것들은 뭐 자기 책임 원칙이나 아니면은 형벌과 비례성의 원칙의 위배가 될 수가 있다라고 옛날에 비슷한 판례들을 좀 배웠죠. 2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196번. 자,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거 헌법에 위배되지 않겠죠? 쉽다. 마약류 사범이니까. 그 다음에 2번은 보호 의무자 2명의 동의와 그 다음에 정신의학과 전문의 1명의 진단만으로 보호 의번이 가능하도록 했다. 헌법 위반이 된다. 너무 요건이 헐겁다. 틀린 질문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3번 형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규율 위반 행위를 했어요. 우리 보호감호 시설에 들어가 있어도 사고를 친다 이거. 그럼 징벌처분 내릴 수 있겠죠?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틀린 질문이고. 4번에 일부 범죄 혐의를 할지라도 영장 없이 구속, 수색, 압수, 수색할 수 있다? 이것은 영장주의 원칙 위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97번이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업무정지라는 판례가 있지만 그 등록 취소나 아니면은 영구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해가지고 왼쪽 판례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먼저 풀었던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형사소송법상 긴급 체포할 때는 영장이 필요 없죠. 체포영장은 필요 없는데 우리가 그걸 구속하려면 구속영장을 받으면 돼요. 근데 구속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48시간이 지나서 이제 석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굳이 체포영장 뒤늦게 줄 필요 없죠. 이렇게까지 체포영장 발부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헌법에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배되지 않는데 위배된다 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예요. 합헌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4번이 적절한 것으로 답이겠네요. 우리가 범인에 대한 추징 판결을 범인의 제3자가 정황을 알았어요. 뭐 작물인 걸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으면은 제3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집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혀 몰랐으면 이제 다른 법리가 적용이 되겠지만. 198번. 직장 변경을 제한하거나 특정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가둬놓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지문, 여러분들 전동 킥보드 25km를 한 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가둬놓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 부분을 틀리게 냈어요. 3번, 진술거부권은 형사 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 절차나 국회에서 질문 등 어디에서나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 이를 강요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이 된다. 맞고. 4번, 우리가 경찰서장께서 이런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 열람 및 등사 거부, 원래 이제 법원에서 허용했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거부한 행위가 너무 지나쳐서 헌법 위반이 된다라는 판례, 이렇게 쉽게 공부할 수가 있겠네요. 두 문제 정도 여러분들 더 풀어보고 이제 끊어볼게요. 자, 1번 지문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 출국을 금지하는데 합헌인 판례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가둬놓는 것은 아니고 그 우리나라 국내에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에 병에 대한 징계처분 판례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 병에 대한 징계처분 판례는 이게 이제 경찰 2차 시험 지문인데 위헌 판례이긴 하지만 영장주의가 적용이 된다라는 게 보충 의견이었긴 했어요. 저번에 알려드렸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출제위원님들이 보충 의견을 따라서 냈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이 되고 영장주의 위반까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법정 의견은 아니에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뻔했지만 다른 지문이 너무 틀렸기 때문에 답이 이걸로 골라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 상대적으로 풀려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이런 애매할 수 있는 문제는 잘 안 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병에 대한 징계처분 판례가 그 신체의 자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도를 알아두면 좋겠어요.
3번은 그냥 조문이죠. 판례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국가 권력의 일방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응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상, 소송법상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독립적으로 행사하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를 말한다. 자, 교정시설 내 수용자가 있죠. 그러면 이제 수형자의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제 재판 청구권으로 우리가 변호사를 만날 수 있게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쉽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번이 답인데, 문제 자체가 좀 2번 질문이 그 옛날부터 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제가 언급을 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를 보죠. 200번. 우리 형벌부석의 원칙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 즉 행위 당시 처벌할 수 있었냐 없었냐에 문제가 하는 것이고, 얼마 동안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쉬운 지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푸는 방법은 알려드렸고, 적법 절차 원칙은 큰 원칙이죠. 형사 절차상에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이 되든 안 되든 국민과 관계된 모든 작용이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돈을 안 냈어요. 그럼 이제 노역장 유치로 바꾸는 것이죠. 그럼 새로운 형벌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단순한 형벌 집행 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에 대해서 또 형벌을 부과한 게 아니니까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4번인데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어요. 아까 언급해 드렸죠. 그럼 사후 체포영장은 없어도 됩니다. 굳이 발부받게 하는 게 잘못됐다 그랬어요. 구속할 때는 구속영장이 필요하겠죠. 이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자, 당선 무효라는 것은 여러분들 형벌이 아니죠. 형벌권 실행으로 해서 과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5번을 답으로 골라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회차 때 한 신체의 자유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다음 회차 때 이제 신체의 자유 끝나고 이렇게 쭉쭉 넘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